시장에서 국방비가 연간 1,000조 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이 뭐 3%만 가져오더라도 30조입니다. 전체 캐파를 봤을 때 수출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수출주로 자리를 잡은 게 전 2023년도 4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출 물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실적 흐름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쪽으로 보고 수주 잔고만 체크하면서 가게 되면 지금은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매수 기회입니다. 항상. 하나그룹은 이제 6회공 다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저보고 하나 고르라고 한다. 원픽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코스피 200에 코스피 200 중소형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대형주들은 상반기 때 엄청 좋았고 코스피를 이끌어 갔는데 그 아랫단에 있었던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6월달, 7월달까지만 해도 조방원이라고 했었던 쪽에서 주가의 낙폭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성장 밸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 수주 잔고가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부분이 매력적인데 네. 우리가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방산 뭐 5개 기업, 4개 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업들이 사실 저평가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미국의 기업이라든지 유럽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말이 됐을 때 3분기와 4분기가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는 속도가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3분기와 4분기가 됐을 때는 상대적 저평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ROE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봤잖아요. 전쟁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 국가들과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서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2분기와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예를 들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 왜냐면 뭐 네. 그 사우디인가요? 그쪽도 뭐 전차 얘기도 있었고 미사일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많았는데 오히려 전쟁 때문에 부각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은 좀 단절이 됐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물량들이 예. 이연이 되는 거죠.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연이 되면서 3분기와 4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국방비 자체가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8.8% 정도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항상 이제 방산주 좋았을 때 뭐 GDP 나토 국가들이 GDP 대비 3%까지 올려야 된다 뭐 4% 네,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고 그랬는데 이 나토 국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방비가 연간 1,000조 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이 뭐 3%만 가져오더라도 30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력적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게 결국엔 납기를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번에 실전에서 우리나라 뭐 LIG DNA가 만들었었던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좋은 실전에서의 능력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각 회사마다 좀 달라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네네.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LIG DNA도 그렇고 한화 시스템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방산주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한다라고 하면 맞아요.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다 밀리고 오랜만에 듣네 빅텍 예, 스펙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요게 좀 이전 자료인데 잠깐 네네. 보시면 2022년도, 2020년도, 2022년도, 2023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요 방산 5개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체 캐파를 봤을 때 수출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주로 자리를 잡은 게 전 2023년도, 4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출 물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뭐 8대 강국에 들어간다, 네. 5대 강국에 들어간다는 K2전차, K9, 예. 뭐 자주포 이런 거 이제 유럽이 팔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 밸류는 많이 남아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뭐 하나그룹주들의 변동
변동성이 나올 때는 네. 항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앞장서서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주가의 상승분이라든지 앞으로의 변동성을 고려해 보면 저는 한화 시스템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육해공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간다면 모든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룹사 내를 통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얘도 근데 듭니다. 변동성 커요. 하나씩. 예, 큽니다. 그죠? 약간 수급을 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올라갈 때 막 느닷없이 20% 올랐다 그죠? 네. 빠질 때 쭉 빠지고 좀 까다로운 종목이야. 예. 근데 이제 한화 시스템을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네. 눈여겨 보고 있고 사실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는 네. 조선주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오션도 한화오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방산과 조선이 엮여 있는 부분들을 네.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게 한화오션이라고 또 생각이 실적 되기 베이스로 때문에 봤을 때 하나오션도 괜찮다. 예. 그죠? 한화오션도 괜찮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고 하나그룹이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아가지고 맞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화그룹 ETF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룹 ETF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그룹이 뭐 지금은 다 이런 기업이니까 또 뭐 예를 들면 갤러리아 이런 거 들어가 있나 모르겠지만 그죠? 뭐 하나그룹이 이제 중심에 있고 어쨌든 메인은 늘 얘기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그죠? 예. 스페이스가 다양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K9 전차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분야가 굉장히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더라고요.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좋습니다. 뭐 네. 무기도 우리가 LIJ DNA 같은 경우는 공대공이라든지 네. 이제 뭐 미사일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천무 같은 네, 것들이 네. 있고 그리고 이제 K2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을 통해 가지고 전차 쪽에 대한 메리트. 네.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가만 찾아보시면 우주 산업 쪽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스페이스X 변동성 한번 나오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그룹주들이 방산 쪽에서 저는 대장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현대 로템하고 LIG DNA죠. 이 두 가지 얘기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지만 고민이 좀 있는 섹터라. 현대 로템 좋은데 왜 못 가? 그 전동 차량 있잖아요, 여기 그죠? 네. 그게 껴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쪽도 수익 잘한다니까 뭐 이런 거. LIG 디펜스 뭐 무기 특별히 미사일의 시대잖아요, 그죠? 네. 왜 못 가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로템과 LIG 디펜스는 어떻게 보시죠? 일단 로템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을 보면 가장 안 좋습니다. 네. LIG DNA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화그룹주들보다도 주가 흐름이 좋아요. 이번에 네. 뭐 실전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 전쟁이 날 때 탄약을 많이 쓰고 무기를 많이 쓴 이후에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무기고를 계속해서 채우기 때문에 LIG DNA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철도 사업부, 레일 사업부가 있고 네. 디펜스 사업부가 네. 있는데 레일 사업부 때문에 밸류를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덜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이 철도 쪽에 대한 모멘텀, 수주 모멘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기차가 걸리더라도 현대 로템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글로벌 시장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전쟁이 끝나기 뭐 6개월 전부터 끝나고 6개월 후까지 혹은 1년 후까지 군비 증강이 더 공격적으로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방산주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들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요즘 뭐 그런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대의 어떤 교수님께서 이문영 교수님께서 우아한 무슨 시대는 가고 야만의 시대가 왔다. 그렇죠. 제가 이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네. 정직하지만 위선의 시대는 가고 네. 그리고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쪽이 그래도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뭐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쪽들은 우주항공보다는 당장은 방산이죠. 네. 방산 쪽에서 나오겠죠. 네. 거기다가 한국항공, 우주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네. 우주가 붙었지만은 네, 우주는 아직 예, 거기보다 또 이제 항공기 또 그 전투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또 헬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방산주에서 실적 나오는 부분들을 같이 챙기면서 우주항공보다는 방산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쪽들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미국에서 이란을 또 한 번 더 때리려고 강화돼서 뭐 발전소까지 때린다라고 원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주변에서 참모들이 다 말렸습니다. 우리 방어 미사일이 없어요. 계획은 좋은데요. 네. 쏠 게 없습니다. 네. 이런 쏠 쪽이죠. 것도 없고 막을 것도 없어요. 막을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1,500발 패트리어트가 남았다고 하나? 근데 하여튼 뭐 1,500발 안 써서 남은 게 별로 없다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재고가 없는 사이에 만약에 이 상황을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중국, 네. 그렇겠죠. 그래 이때 대만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전혀 또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거를 또 딜레이 시킬 수밖에 없고 재고를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에서 하게 되면은 또 재고는 확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물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없겠는데 하나도 안 되면 동맹국 우방이니까 그쪽까지 한번 이게 넓게 봤었을 때 혹시나 또 행정명령 나오게 되면 또 급등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게 물론 아직까지는 그냥 스토리입니다. 그런 쪽이고 근데 나토 관련된 쪽들은 저희가 벌써 미리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조인트 벤처 맺은 것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서 혹시나 이제 수주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확산될 수가 있는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오히려 준비가 잘 된 또 우방이라는 동맹이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더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들 특히 천무 시리즈와 관련된 쪽은 LIG 디펜스죠. 네. 네, 이쪽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수준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수년이 되는 그래서 지연이 안 되고 그대로 나올 거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는데 네. 그거는 업체 사정들이고 뭐 가진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안 나오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는 또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비용이 좀 늘어났고 네.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또 화재가 있었죠. 대전에서 큰 사고가 있다 보니까 네.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을 생각하게 되면 약간 딜레이가 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실적 위축이 아니라 이런 수주 산업들은 수주 잔고만 이상 없으면 돼요. 근데 그게 오히려 늘어난다거나 그런 쪽에서 오히려 그게 때문에 밀린다 그러면 저희는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는데 지나고 나면 매수 기회입니다 항상. 그러니까요. 올라오게 되면 네. 네, 그래서 아마 실적 흐름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고 수주 잔고만 체크하면서 가게 되면 지금은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실적이 딜레이가 됐지만 수주 잔고 이상 없다. 그런 쪽에서 다시 그러니까 하반기는 다시 딜레이된 게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탄력을 받겠죠. 그런 쪽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LIG 디펜스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중동 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도 혹시나 손을 내밀게 되면은 바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변화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근데 쪽에서 LIG 디펜스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이제 수요는 중동 쪽도 그렇고 그죠? 네. 뭐 성능에 대한 우수성이 최근에 입증됐잖아요. 네. 근데 빨리 달라고 해서 이걸 빨리 만들 수 있냐라는 고민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뭐 자주포나 탱크보다도 이런 이 유도 무기, 미사일 이런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시간은 걸리는데 네. 미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갖춰야 될 네. 여러 가지 또 여기 들어가는 뭐 히스토리부터 여러 가지 또 들어갈 부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즉 제조 과정들이 그리고 또 제조에 들어가는 단위당 투입 비용들이 생각보다 높다 보니까 이게 더 지연된 거고 우리는 그보다 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면이나 그런 쪽으로 네. 봤을 때 그래서 혹시나 나오게 되면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 시간 딜레이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들은 충분히 된다는 게 지금의 상황들이고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증설하겠죠. 근데 앞으로 네. 예, 그러면 그런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또 하나의 뭐 어디랑 손잡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또 시장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LIG 디펜스가 이제 그런 어떤 미사일에 대한 성능과 수요들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탄력이 약해요. 그래서 네. 뭔가 좀 그 소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처럼 막 현대로템처럼 과거에 수주가 1차 나오고 2차 예고됐다 2차 나오고 막 팡팡팡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어서 네.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주가가 좀 밸류가 지금 말씀하셨던 사사에 비해서 가장 비쌉니다. 한 30배, 40배 가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고밸류인데 그게 반영이 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밀릴 때도 다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밀린 것보다 덜 밀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밸류인데 이거를 갖다 정당한 밸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 정도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로템은 아니 우리 로템은 왜 그래? 왜 이런 거야? 왜 못 실제- 가는 거야? 그죠? 실적입니다. 실적이 네.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예. 다이렉트로 빠졌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수주가 취소된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돌아오겠죠. 근데 저희는
그때를 못 참습니다. 그때를. 그래서 제가 돌아오던데 근데 아직까지 이쪽들은 어차피 뭐 폴란드 약으로 나오고 이제 추가로 확대되는 거는 아직은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정 부분 돌아오긴 하겠는데 그걸 때 탑픽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아쉽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건 이제 네. 사이드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죠. 비슷한 개념이겠죠. 이것도 탑픽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지금?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쪽들은 네. 그래도 그나마 네. 나 회사 인수하겠어라고 할 네. 쪽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한화가 네, 한화가 지분을 인수해 가는 쪽이 나오게 되면 한화그룹은 이제 육해공 다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제 해군 쪽 하나오션 쪽과 필리 조선소가 있죠. 그리고 또 해군 그 공군 쪽은 한국항공우주를 인수를 통해서 또 확장을 진다 그러면 완전히 토탈 방산 기업으로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심이 있는 만큼 계속 지분을 늘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또 하나의 자신감이 되겠죠. 그래서 당장의 실적보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밀리게 되면 살 수는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탑픽이 뭐냐 그거 하시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탑픽은 그냥 1등주 하는 게 마장 맞고요. 하나에로스페이스. 네. 그래도 고밸류지만 그래도 수주가 나와서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LIG 디펜스가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에? LA 디펜스요? 네. 한국 하나 아에로 말고. 하나요로는 대장주인 입장 쪽에서 네. 보시는 게 맞겠지만 네. 저보고 하나 고르라고 한다. 어. 원픽 하게 되면 LIG 디펜스가 제일 좋겠다. 그렇게. 고밸류라며요. 고밸류지만 그렇게 인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예.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연결고리만 나고 시작하게 되면 네. 고밸류 인정, 렛츠고 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밸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계속 고밸류 이유가 있다. 네, 저는 이왕이면 비싸게 평가가 되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그래도 그나마 예. 한화그룹이고 거기다가 또 필리조 선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SI 업체 쪽으로 할 일이 더 많은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MRO 쪽에 연결됐을 때 간접적으로나마 실적 받을 부분들이 더 있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한화 시스템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은 저항되긴 한데요. 물량 소화하고 나게 되면 지난번 영광은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또 개인적으로는 조금 작은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종목 중에서 비츠로셀이라고 있습니다. 네. 작지는 않죠. 뭐 1조가 넘어가니까 시총이.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온전지, 앰플전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유도무기 쪽에 들어가는 전 세계에서 거기 들어가는 전지 납품한 회사는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전지업체군요. 빛으로 셀이니까. 네, 1차 전지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게 시추할 때 들어가는 시추 앞에 거기에 2차 전지나 뭐 다른 전지는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1차 전지 넣고 계속 시추하면서 들어갈 때 그때 가장 또 내 마모성 갖고 있는 그런 전지가 필요한데 예. 거기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또 시추나 시골이 채굴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쪽들이고 거기다 또 이번에 나오는 그 유도무기 쪽에 들어가는 그쪽 이번에 재고가 없다 보니까 늘린다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겠죠. 근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지 않을까.